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담보대출 안 받아줬다고 따귀를 때리던 장인의 따귀를 때리고 이혼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 생활 2년이 허무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아이가 아직 없고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는 것이네요.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네 입장에서 너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너도 뭔 잘못이 있으니 처가해서 그러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와이프는 잘못했다고 저에게 비는데 그냥 웃음만 나더라고요. 사실대로 적겠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해요. 와이프는 저보다 4살 어립니다. 연애 기간은 3년이었고 연애 기간에도 장인어른과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좋게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네요. 저희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집과 혼수 모두 저희 집에서 해주었고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은 와이프가 모은 돈으로 했습니다. 집을 제 명의로 사주셨는데 증여세도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습니다. 저는 제법 큰 회사를 다니고 있고 와이프는 결혼과 동시에 퇴사했어요. 연애 당시에도 와이프 집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뜬구름 잡는 말씀만 하는 분이셨고 장모님은 돈도 벌고 살림도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직업군인으로 50대 중반에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금도 무슨 사업인가를 한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날리셨다고 합니다. 지인들 소개로 건물이나 주차장 관리하는 일을 하셨지만 불만만 많고 오래 일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매번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주식 얘기였어요. 장인어른이 무리하게 주식을 하다가 거리에 나앉을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장인어른은 직업군인 시절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본인을 보면 벌벌 떨면서도 존경을 했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제 직업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깔보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죠.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남의 직업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와이프에게 불만을 얘기하면 제가 자기 부모님에게 잘하면 되는 것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결혼하고 1년 좀 넘었을 때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8천만 원을요. 좋은 투자처가 생겼는데 이자를 엄청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1년 뒤면 원금만큼 이자가 된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돈을 8천까지밖에 넣을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연 100%의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처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길게 통화를 할 수가 없어서 퇴근하고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집에 와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렵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참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이 집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라서 만약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부모님께 얘기하지 말고 1년 뒤에 갚으면 되지 않냐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장인어른은 저에게 돈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몇십만 원씩 빌려가셨지만 돌려받은 적은 없어요. 그냥 처가에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받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와이프는 장모님께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와 상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동생 결혼시키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고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빌려드렸죠. 와이프는 자기 아버지가 빌려달라고 할 때는 안 빌려주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빌려주냐고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 일 때문에 와이프와 며칠간 말다툼을 했습니다. 처가에 갔는데 분위기가 냉랭하더군요. 와이프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돈 빌려드린 것을 처가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군요.
너희 부모만 부모이고 당신들은 모르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데 저도 할 말은 했습니다. 집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제 말이 틀렸냐고 했더니 장인어른은 제 따귀를 때렸습니다. 장모님은 말리는데 와이프는 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맞을 짓을 한 것이 없는데 왜 때리냐고 저도 언성 높여 말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사위놈이 뭔 할 말이 있냐고 하면서 또 때리려 하길래 저도 오기가 생겨서 더 때려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은 또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말리는 장모님을 밀쳐서 넘어뜨리고는 장인어른이 또 저를 때렸습니다. 웅크린 채로 맞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따귀를 때렸어요. 와이프는 저에게 욕을 하면서 팔을 핥혔습니다. 장모님이 와이프를 뜯어말리고 얼른 가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버릇없이 굴어서 맞은 것인데 어른을 때렸다고 난리였어요. 그럼 내가 아무 잘못 없이 맞고 있을 때 너는 뭐 했냐고 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을 담보대출 받아서 장인어른 돈놀이 하는데 들이지 않으면 되먹지 못한 사위이고 그게 맞을 짓이냐고 따졌더니 무조건 제가 좋게 말을 했어야 했고 때리면 맞았어야 했다네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 집을 무시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친정으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며칠 지나고 와이프가 톡으로 저에게 왜 사과하러 안 오냐고 하더군요.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인데 무슨 사과를 하냐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저와 못 살겠대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우리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으니 짐 빼서 나가라고 했어요. 말이 없더군요. 부모님께 사실을 모두 말씀드리고 같이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장인이 사위 따귀를 때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요. 제가 말을 심하게 했거나 한 것은 없는지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와이프가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비번을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전화가 왔어요. 비번 바꿨고 짐 가져갈 때나 오면 들여보내줄 것이라고 했더니 계속 초인종을 누르며 저를 불렀습니다. 한참 있다가 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와이프는 회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된다고 하고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장인어른이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고소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이혼이라 할 것도 없고 이대로 갈라서면 된다고 말하고 경찰서에서나 보자고 했습니다. 말없이 있길래 끊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다음날 또 장인어른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풀리겠냐고 묻더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일은 없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경찰서에서나 보면 된다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와이프는 계속 제가 독한 놈이라고 욕을 하며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 기한을 줄 것이고 짐 빼지 않으면 모두 버릴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저는 와이프 짐을 모두 처가로 보냈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너무하다고 톡을 보냈네요. 이젠 대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부모님 속상하게 해드린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 사위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때리기까지 하는 장인은 사위한테 쳐맞아도 됩니다. 나중에는 사돈의 돈까지 나눠 쓰자고 할 사람이네요. 결심 잘하신 것 같습니다.